Run.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민특위 문제, 친일 청산 문제에 이승만 대통령은 왜 소위 말하는 친일 경찰을 요직에 계속 등용했을까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친일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친일 청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반민법을 국회가 만들었을 때 내각은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표를 했죠. 그리고 그 반민법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친일 청산 문제를 일시에 빨리 한꺼번에 정리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너무 오랫동안 왈가왈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면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고 치안이 유지가 잘 안 된다. 이 치안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히 질서가 없다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소련과 김일성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려고 엄청난 공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되고 북한에서는 소군정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건국하는 48년 8월까지만 봐도 공산당하고 우선 찬탁 반탁 대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 엄청나게 논란이죠. 이게 다 공산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6년 7월에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서 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든 것을 미군정 당국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공산당을 불법화시켜요, 남한에서. 그러고 나서 파업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철도 노조, 온갖 그 부두 노조,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미군정기에 그러니까 남한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게 46년 10월에 대구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47년 3월부터 4월 달까지 제주도에 4.3 사건이 벌어져요. 4.3 사건이 게 뭡니까?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민간인의 희생 전 단계로 가면은 김달삼이라는 남노당 세포가 남노당 주동자가 맞으면 제주도에서 50선거를 하지 못하게 책동하는 게 4.3 사건의 본질이에요. 결국 공산당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국이 되고 나서 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 벌어져요. 이게 공산당 문제죠. 그래가지고 48년 12월에 보안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49년 5월 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 이게 국회까지 공산당 세력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그러는 활동이에요. 9년 5월 달에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49년 여름을 넘기면서 반민특위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반민특위가 정리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민특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면 치안을 유지 못하면은 한 공산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실제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 새로운 나라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 혼란에 친일 청산 문제가 더 가중을 해가지고 혼란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느냐, 빨리 정리하자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근데 의회가 반민특위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인력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일제시대에 공산당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친일 경찰 출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특위에 관해서 담화를 5번 발표해요. 48년 9월 24일, 49년 2월 8일, 49년 2월 16일, 49년 2월 22일, 49년 4월 16일. 그래서 48년 후반부터 49년 전반까지 굉장히 반민특위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49년 2월 달에 담화가 3번 나갑니다. 반민특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반민특위를 빨리 한꺼번에 일시에 정리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자꾸 반민특위가 잡아가는데 친일 경찰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잡아가면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너무 전력 손실이 크다. 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하고 관련된 대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49년 2월 22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려는 바는 민심을 안위시키고 경찰을 정돈시켜서 전국 치안을 보장해서 반란분자를 소청하며 인명을 구제하려는 것이 제일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조사위원 중 몇 사람의 의도는 이와 반대로 과거의 흠결만 찾아서 현실을 더욱 험난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라고요. 거기에 연달아 나옵니다. 미군 철퇴 문제, 미군 철수 문제를 제출한 것은 과연 치안을 보장해서 민심을 정돈하려는 것인가? 그 당시 의회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죠. 미군을 배청하고 공산군을 청해 오려는 주의인가?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경찰이 치안을 전담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반민법으로 인해서 조사위원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 취재한 후로 경찰 측에서 얼마나 동요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로 무사퇴폐한 것 같지만 경찰 측의 말을 들으면 밖으로는 공산당에서 경찰과 그 가족을 기회 있는 대로 살해하는 중이요,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으니 치안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하고자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억울히 호소하는 중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산당이 남한을 혼란시키고 미군은 철수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반민특위가 경찰을 잡아다가 친일했다고 자꾸 조조되는데, 이 문제에 경찰의 어떤 그 충성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공산당하고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할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라가 위험하다. 제발 경찰을 이런 식으로 그 국가건설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결과가 좌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친일경찰의 대표적인 노덕술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의 공산주의 때려잡는 기술자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좌파들은 노덕술 같은 악질 친일경찰을 왜 이승만 대통령이 처벌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승만도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노덕술 같은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경찰이 돼서 일제가 당시 유지하던 치안유지법이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국가보안법 같은 법을 운용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바닥에서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그런 공산당하고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에 안기부의 대공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버리면은 남한에 내려온 공산당 세력이 남한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누가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친일경찰을 반민특위가 마구 잡아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특경대를 해산시키는 결정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특경대를 해산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경찰이 동요되지 않게 되고, 그 경찰이 반공의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고, 나중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주의 세력으로 적화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지금 좌파들 입장에 동의하는 거죠. 만약에 공산주의 세상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제 식민지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산당 세상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친일 경찰을 우리가 활용해서 공산당을 때려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선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후자 선택을 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산당으로 사느니 차라리 친일경찰이라도 등용해서 북한의 공산 적화 세력을 대응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의 선택이 오면 어떤 세상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